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황 해설, 시장 흐름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좋습니다. 돌아온 삼성전자, 반도체, 봄,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관심사인데요. 그러게요. 지난주 워낙 빅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국내나 미국이나 주가 오르면서 잘 소화하고 갔습니다. 리뷰 좀 잠깐 평가 좀 해보고 갈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월요일 날 엔비디아의 GTC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화요일 날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이제 변경이 있었고요.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FOMC의 금리 의사 결정이 있었고, 점도표가 2달 만에 이제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동시간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까지 이렇게 쫙 있으면서 전반적인 또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지난주에 이벤트를 두 개로 그냥 묶어서 보면 통화정책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 반도체 관련한 이벤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화정책 관련한 이벤트는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일종의 기존의 상승 흐름보다는 좀 더 상승세를 확산시키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한 이벤트 역시 실질적으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던 이벤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벤트들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건 과거에 우리가 지나왔던 과정들을 좀 잘 분석했을 때 미래를 전망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좀 잘 분석을 해봐서 이것들이 어떤 투자 포인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GTC 회의에서 사실 신제품 발표했는데도 시장은 그렇게 강하게 환호하지는 않았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시장이 이게 뭔지 잘 해석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젠슨왕의 코멘트로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 좋은 영향을 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도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궁금한데 앞서 잠깐 얘기하실 때 뭔가 조금 결이 또 판이 바뀐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예, 무조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시장 반응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GTC라는 이벤트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를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전까지는 특히 그 메모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의 흐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주 후반부터는 동조화의 흐름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결국은 확산이네요. 확산도 확산이고 동조화, 이게 같은 이슈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결이 나타났다. 요 흐름이 조금 특징적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GTC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팅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을 때까지만 해도 그전과 같이 계속해서 차별화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한 2주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HBM을 향후 납품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도 차별화의 흐름이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그래프를 두 개를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표시 왼쪽에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하이닉스인데요. 왼쪽에 제가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HBM을 향후 납품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입니다. 저 때만 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급등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저의 해석은 정해진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내에서 마켓쉐어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어디가 납품을 한다고 하면 상대 경쟁 기업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요번에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팅하겠다는 소식을 보였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 급등하는 날 하이닉스는 빠졌잖아요. 삼성전자는 5% 급등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3% 정도 가까운 하락을 보였죠. 특히나 요 하락은 조금 큰 하락이었었는데 지난 2월 13일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의 강세 추세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흐름을 축소시키는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AI 반도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HBM에 관해서는 어떤 마켓쉐어 경쟁을 하면서 차별화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요거 사실 지난 분기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가이던스보다 좋게 하면서 주가가 8% 급등을 했을 때 하이닉스는 상승 출발해서 보합까지 내려가면서 음선 보합 마감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건 지난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는 네. 없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HBM 관련해서는 GTC를 다 겪어보니 우리가 이 AI 관련한 반도체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성장의 폭이나 성장의 지속성 자체가 굉장히 향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HBM 시장이지만 이것 자체 MS 경쟁보다는 시장 파이 전체를 커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비단 지금까지는 메모리 업종이 계속해서 HBM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다른 AI 테크 외에는 다른 일반 제조업 경기가 좋지가 않은데 이쪽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의 수요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 수요 부분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서 확인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동반적으로 그럼 삼성전자도 상승할 수 있게 되고 하이닉스도 상승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요 흐름은 이후에 제가 이제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벤트에서 말씀 정리드릴 수 있는 매크로 상황과도 조금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결론적으로 제가 가장 주목해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별화됐던 메모리 시장만 생각을 했을 때 차별화됐던 메모리 시장이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 투자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긍정적이시고요. 그 안에서 시장이 커가는 거를 향유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두 가지 큰 줄기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얘기랑 이제 통화정책 얘기인데 3월 FOMC 이게 사실은 더 심리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 번 금리 인하 의견이 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은행주가 또 미국에는 올랐었어요. 이게 이제 이 매크로보다는 업종 영향을 좀 분석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매크로 전체에서 조금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FOMC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FOMC가 보다 더 완화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걱정을 했었던 거죠. 원래 생각했던 게 한 6월, 7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한 3회 정도 인하를 할 것 같은데 요게 2회로 바뀌는 거 아니야? 요런 걱정이 있었었는데 이번 FOMC하고 점도표를 통해서 아니야 한 3번 정도는 할 거야 라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이 부분이 시장에서 주었던 FOMC가 주었던 가장 큰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는데 지금이 이제 3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6월 11일, 6월 FOMC까지는 이제 채 한 분기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미국 경기가 사실은 되게 차별화돼 있고 일반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안 좋은 제조업 경기가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그래서 관련한 주가들이 주가를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근데 제조업 지표들은 지금 뭐 PMI나 산업 생산이나 굉장히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제조업 지표 자체 현재의 매크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 지난 11월, 12월에도 그랬듯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갈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올 때 시중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기업들이 이후 것을 반영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경향들을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보여줘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 주도주 반도체보다 일반 제조업 주가들의 상대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죠. 예, 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이제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하고 미국 은행주의 상대 강도를 도식화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책금리하고 미국 은행주의 상대 강도는 반비례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보면 확실히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미국 은행주의 상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은행이 모든 산업을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제 판단에는 매크로 전체를 가장 잘 이야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정책금리 인하 시기가 근접해 오는 상황에서 주가라는 걸 미리 항상 이후에 부분들을 선반영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감안할 때 그래서 경기 민감주로의 상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번 FOMC를 통해서 미국 시장은 기존 주도주만의 상승세 상황에서 다른 경기 민감주군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렇지만 우려 있는 게 너무 쏠림 아닙니까? 일곱 뭐 우리가 M7 여기만 그죠? 그 중에서도 사실 또 좀 좁혀졌어요. 몇 개는 조금 밀려나고 너무 쏠림 현상이 많아서 AI 성장은 좋긴 한데 우려가 많았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경기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존 주도주 플러스 경기 관련주 민감업종으로 확산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수혜받는 쪽이 어느 쪽인데요? 일단 뭐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역시 특히 비메모리보다 메모리가 가장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FOMC 이후에 반도체, 특히 메모리 업종의 주가 동조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까지 선반영하면서 상승세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미국 증시의 흐름 환경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의 비중이 특히 메모리 범용 반도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미국의 일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때 수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증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와서 이제 두 번째로 이 그래프를 한번 또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지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서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버렸죠. 뭐냐면 2022년 5월 이후부터 형성되어 있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뚫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 매크로 동향과 절대 무관하지 않은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AI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제조업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이나 우리 시장이나 긍정적인 환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그렇다고 반도체만 확 힘을 실기에는 반도체가 가는 것 같긴 했는데 계속 업종 순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방산, 뭐 로봇, 조선, 뭐 전력 이렇게 계속 이 순환이 나타나서요. 그 대응이 이렇게 하나만 반도체만 쭉 쥐고 가기는 사실 또 만만치는 않아요.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지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증시가 상승 랠리에 초입에 진입했다고 보고 일단 제 가정은 그겁니다. 초입에 진입했다고 보고 이렇게 진입했던 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 상승 랠리의 초입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니까 사실 이 논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뭐 개인 투자가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관 투자가여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 논리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대안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1순위는 여전히 반도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여기서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는 완전히 HBM 중심으로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HBM 중심에서 사실상 범용 메모리 또
기본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면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하면 뭐 삼성전자가 가동률이 올라가면 뭐 한솔케미칼 같이 그런 종목도 소재 업종도 좋아질 수 있을 지난주 거고. 움직였죠. 네. 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그 PSK 같이 뭐 전공중 장비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심택 같은 기판 기업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반도체가 핵심인데 그동안 HBM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좋아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 거기에 더 나아가 보면 뭐 미국 수출이 좋아지니까 뭐 미국 소비가 좋아지게 되면 그런 뭐 LG전자 같은 가전이나 뭐 자동차나 뭐 삼성전기 같은 IT 부품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한 20몇 년간 기관 투자가로서 투자를 해봤을 때 제 경험으로 보면 생겼더가죠. 예, 그냥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중심이시면 네. 좋겠고, 트레이딩 전략은 트레이딩보다는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빅 이벤트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주나 4월은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의 변화들을 좀 읽었고요. 핵심적인 섹터는 역시나 이제 반도체이고요. 그 밖에 이제 또 좀 차선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전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IT 부품 쪽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주식 원탑 김진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